지내셨는지요? 5월도 이제 끝자락입니다. 세수, 민영욱. 세수를 하면 얼굴이 맑아진다. 너를 보면 마음이 맑아진다. 그렇습니다. 숲을 보노라면, 실록을 접하노라면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낍니다. 그 5월도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이 실록만큼이나 아름다운 정치가 우리나라에도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스웨덴 정치가 굉장히 아름답더군요. 그렇습니다. 위정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국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서민들과 약자와 또 노인분들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과 마주하는 공감방송의 명품 스피치 코너의 민용기입니다. 늘 휴머니티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강사의 또 루트가 되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강의를 하시고 싶으시고 말을 잘하고 싶으시고 뭐 교육에 많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연락 주시면은 상담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파란 블루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5, 60대의 멋진 삶의 여정을 펼쳐 나가시고 있는 여성 캐리어 우먼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잠깐 하시죠. 네, 사랑과 정이 넘치는 명원성 보살이고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은 진행교수 조미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야, 아이고, 네. 멋지십니다. 아주, 네. 네, 지금 하시는 일은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요, 재무 설계 쪽인데 각자 그 개개인의 맞춤식으로 해서 재산 관리를 해주고 있고 저로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돈을 지금 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재무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 컨설턴트 매니저.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저는 이제 우리 종로이가 한국 스피치 평생 교육원에서 또 수강생으로서 수업도 받고 계시고 또 고려대 명품 명강사 과정 네. 회장도 하셨고 또 지금 진행 교수도 맡고 계신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열정과 그 에너지, 네. 지칠 줄 모르는 그 어떤 그 힘, 네.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정받는다는 거에서 굉장히 그 어떤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샘솟고 항상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에너지에서 파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말씀하실 때 저 앞에 2번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은 지금 현재 공직 생활을 재직하다가 얼마 안 돼서 퇴직하신 남편과 그다음에 2녀 1남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녀는 딸 둘은 지금 제 갈 길을 다 갔고 아들은 저희 남편 뒤를 이어서 열심히 국가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군인 가족이신데 네. 남편께서도 군인이시다 보니까 좀 집안 분위기가 좀 딱딱할 것도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초창기에 굉장히 엄했고 살벌했고 저희 아이 셋이가 어렸을 때 식탁에서 현관까지 나가 떨어지지 않은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모여서 뭐 행사했을 때 이야기할 때마다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엄마보다도 먼저 찾는 사람이 되어 있고 또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든든한 서로 간에 그런 관계성에서 저도 지금 외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참. 아주 부드러운 남편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네. 힘이 좀 떨어지신 건가요?
아, 전혀 아닙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예. 자기를 다져서 제2의 그 어떤 진로로 지금 현재 강의 쪽으로 또 사회 진행을 보는 쪽으로 해서 그 분야에 열심히 오늘도 마중을 저를 전철까지 이용을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참 멋지시군요. 자, 자녀분들이 아주 잘 성장을 하셨는데 네. 교육을 어머니로서 어떻게 시키셨어요? 교육은 제가 어려서부터 교육 쪽으로 제가 관심이 많았고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매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처럼 제가 사실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저희 직원이 어느 날 아, 이사님 어깨를 좀 쫙 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습관이 어깨가 약간 굽은 적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10분이면 10분 인사를 하고 다니라는 그런 쪽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겸손한 자세, 그리고 어른을 보면은 항상 인사하는 자세,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턴실하게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일하실 때 특히 아주 커리어 우먼으로서 네. 노련하게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 예. 그게 아마 제가 딸로서는 막내딸이라 그러잖아요. 그 막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외아들이셨어요. 아,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양친부모 계신데 시집가겠다고 노래 불렀는데 말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님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제 부모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제가 조금 약간 저기 했습니다. 일할 때 기분 물으셨죠? 네. 아이고, 이게 바로 실수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제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 습관에서 지금 제가 어떤 일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 끝까지 제가 이렇게 메이드를 시켰을 때의 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열정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은 힘들지만은 결과가 있어서 남들이 인정했을 때 그런 기분으로 제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멋지세요. 그렇죠.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세계 제3대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플로이트, 칼 구스타프 융, 또 누굽니까? 이 양반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서적의 어떤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였던 분이신데요. 그렇죠. 누구나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인정받으면 힘이 막 넘치죠. 네. 네, 좋습니다. 자, 본인 성격은 원래 그렇게 좀 적극적이십니까? 초창기에는 그렇게 적극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정신이 좀 어려서부터 투철했습니다. 나서서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뒤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어머님 아버님을 제가 모시다 보니까 그리고 군인 가족으로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가서 제가 그 가족들을 끌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한테 어떤 그 끌어가는 리더십을 5년 중에 이렇게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 고명강 고려대 평생교육원에 이제 명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또 6월 넷째 주부터 3기가 4기인가? 네. 오픈을 하게 됩니다. 2기 회장님이셨죠? 네네. 네, 그때 그 수업하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그때 제가 본의 아니게 저는 회장이라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라는 거 느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하게 됐습니다만은 일단은 짧은 수강 기간이기 때문에 회장의 어떤 권위 이런 저거를 가지고서는 그 원우들이나 또 임원들을 이렇게 같이 이끌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장이라는 그 어떤 직책을 내려놓고 책임감에 의해서 제가 원우 한 분 한 분 다 상담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MT 갈 때도 한 분이라도 제가 다 이렇게 같이 갈 그랬던 마음으로 임하다 보니까 회장을 벗어나서 각자의 어떤 처해 있는 환경에 제가 이렇게 거두다 보니까 네. 정말 회장이라는 간부라는 자리가 네. 쉽지가 않다는 거. 네. 그러나 보람이 있었다는 거. 거기에 그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 한 분 한 분, 또 진행을 해주시는 진행 교수님, 이 모든 분들이 자기 시간 외에 나서 봉사를 해주실 때 그 모습에서 제가 혼자라도 그 도움을 드리고 원우들한테 불편이 조금이라도 없게끔 하다 보니까 MT 때 제가 이번 카메라 보세요. 김치찌개 끓이던 그 생각이 지금도 어렴풋이 납니다. 네네네. 자, 고개가 너무 지금 숙여지셔. 조금 앞을 보시고 지금 네 마치 이제 맞선 보는 느낌이시죠. 네, 좀 지금 누구나 네, 카메라 앞에 서면은 황후 장사도 대통령도 네, 좀 떨립니다. 1960년대 미국 신문에 존 F 케네디도 떨었다라는 기사가 났을 정도로 무대와 카메라는 안 떨면은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이 긴장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이거를 조금 좀 스릴 있게 즐기신다 생각하시고 카메라가 내 애인이다라고 저 눈동자가 남편의 눈동자다 생각하시고 예.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약 1년 전에 종로호의가 우리 한국 스피치 평생교육원 약 18년째 약 10,000명을 배출한 어마어마한 한국 스피치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노래 과정으로 언뜻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언뜻 보니까 조금 뭐가 불만스럽게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왜 미간을 찌푸리실까? 그런데 3-4번째 나오시더만 굉장히 달라지셨어요. 네. 스피치도 하시고, 네. 스피치 네. 배우시면서 느끼신 점은요? 예, 제가 사실은 종로에 이게 지금 이게 민영희 교수님하고 인연이 된 게 참 제가 지금 불교 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불가의 인연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은 라인이 달랐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뭔가 제가 보람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어서 네. 말을 좀 조리 있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어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스피치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우연찮게 인연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등록을 하고 한 달을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상담해 주시는 그 교수님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갔다가 간 그 시간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에 노래 그 강사님들 지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적숙해서 제가 몸을 담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배우고자 했던 거는 스피치였는데 왜 내가 사실은 제가 노래 그러면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빠지지는 않았는데 내가 노래를 배울 건 아닌데 그랬지만 제가 하루 이틀 제가 말을 잘 안 하면 좀 딱딱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 지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분위기도 좋고 사실 제가 노래를 배우면서 웃음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마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교수님께서 제가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해 있는 모습에 감사를 재참 드리고 싶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야, 네. 덕분에 제가 정말로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진행 교수라는 또 이런 교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저를
또 이렇게 바탕해 주셨고 음. 또 명강사란 고려대 그러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그래도 저희가 있고 명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지금 명강사 사실은 제가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가장 행복할 때는 어떤 때이셔요?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는.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가족이 화목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저는 재무 쪽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개개인의 살림살이를 집이 없으면 집을 구해주는 일, 또 자산이 없으면 자산을 만들어주는 일, 연금식으로 다달이 이렇게 생활비 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일, 그 사람의 맞춤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진솔하고 진실한 걸 느끼고 고맙습니다 하고 저한테 그 감사의 표현을 했을 때 인정해 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때가 또 가장 행복하시고 앞으로 꿈과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제 꿈은 자꾸만 민용욱 교수님 덕분으로 커지고 있고 가지수가 많아집니다. 제 1차적인 꿈은 제가 사실은 이런 재무 일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어떤 개발 발전상을 저는 한 15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주도에다가 제가 건물을 짓는 8층짜리 건물을 짓는 게 제 1차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꿈은 이 종로 스피치 센터의 민용욱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겼습니다.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꿈도 희망도 없는 젊은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생활에 대한 노후에 대한 대책과 자식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기를 주고 싶은 강사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제가 종로센터에 왔다 갔다 제 친정처럼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인재를 양성해서 교수님께서 하시는데 정말 뭔가 이렇게 좀 모두어서 기관차나 이런 데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정립되어 있는 공간이 좁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이 꿈입니다. 정말 종로 그 센터보다도 더 큰 그런 어떤 저기를 해서 여러 이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희망을 좀 주고 싶은 그런 꿈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노래를 참 잘하시던데 노래 실력은 언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노래 실력은 사람이 노력을 하면은 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 노래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님한테 물려받은 목소리가 조금 좀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에 제가 종로에 왔을 때 노래 교실에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큼 노래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론적인 거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교수님들한테 감사를 제가 이 자리를 접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조금만 해보세요. 지금은 좀 제가 지금 카메라 보면서도 지금 너무너무 지금 떨리는 상태인데 노래를 하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수님 시를 그래 한번 하나 시 한번 낭송하면 어떨까요? 낭송 제가 한번 며칠 해보세요. 전에 2, 3일 전인가 그 교수님이 올려주신 희망에 대한 그 시를 봤습니다. 이 시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말 제가 너무 와닿고 희망이라는 거에
정말 제가 강의하고 싶었던 그런 그 희망을 여러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내용인데 제가 오면서 많이 외웠습니다. 외우다가 제가 틀리면 보겠습니다. 네. 희망, 민영우, 해가 뜬다. 죄송합니다. 어둠을 이겨내고 눈부시게 해가 뜬다. 황홀한 빛깔로 하늘 정은 높이 올라 세상을 비추고 희망을 비춘다. 이 내용이 제가 조금 전까지 다 외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카메라를 보니까 막 제대로 안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말을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만이 살 길이다. 반복만이.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내가 자다가도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고, 길을 걷다가도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고, 대통령 앞에서도 읊조릴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내 것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것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어설프게 하는 것은 아직 내가 반복이 부족하다. 아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거나 희망, 네, 잘 하셨습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인데요. 인간관계의 스킬,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네. 제가 좀 사랑이 많습니다. 정이 많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고 따라줄 수 있는 거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한 발치 양보를 하고 사랑으로서 봉사로서 접하면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베푸면 됩니다. 정도 주고 사랑도 주고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 먹는 데에 정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도 강의 끝나고 나면은 총알같이 달려가는 것보다는 남은 시간 10분, 30분 이 시간이 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 여행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좋은 말씀이에요. 네. 네, 자, 끝으로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신다면 어떤 분야, 어떤 강의를 하고 싶으신지요? 네. 제가 정말 열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를 잡은 거는 제가 명강사가 되는 거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제가 완벽하게 제 성격이 좀 완벽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인 교수님께서 이제는 준비를 하시오 할 때까지 배우고 반복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니까 제가 희망을 외웠지만 더듬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엄만하게 정말 잘했어 당신 이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분야는 성공의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이 일이다 보니까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로 인해서 많은 희망과 어떤 꿈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금 요즘 종합소득신고 때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이 정도면 아시겠죠? 여자가 연봉이 단위가 된다면은 그만큼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어떤 그 자신감이 차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젊은 층들이 너무나 나약합니다. 어려운 일을 하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꿈이 있냐 물어보면 꿈이라는 걸 생각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꿈을 꾸게 하고 도전정신 또 뭔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춰줄 수 있는 걸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미경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꿈을 갖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아름다운 실록만큼이나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선한 꿈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 시대의 민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조미경 우리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안산 쪽에서 열심히 약 20여 년간 미앤키 헤어샵을 해오신 우리 최옥순 원장님을 모셔서 미의 세계 또 이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잠깐 엿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사업장 위치가 지금 어디쯤이시죠? 경기도 안산시에 있고요. 안산시 번호동에 먹자골목에 미앤기라는 샵이 있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 미용한 지 23년이 됐고요. 거기에 이전한 지는 지금 2년 되었습니다. 네. 그래, 자, 23년째 미용업을 해오시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네. 막점의 미용 기술을 배우실 때 좀 어떠셨나요? 저는 우연치 않게 미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로서 중간에 제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관에서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선전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소질도 없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반복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반복을 하셨으니까 멋지십니다. 자, 요즘에 헤어의 트렌드는 어떤 그 스타일입니까? 요즘의 헤어 트렌드는 여성분들의 커트로 하자면 균일하면서 내추럴한 중간 머리를 많이 하고요. 펌으로는 C컬과 S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C컬은 이제 C자처럼 이렇게 올라온다 해서 네네. C컬인가요? 네. 야, S컬은 S자처럼 이렇게 휜다. 네네. 네, 저도 오늘 끝나고 C컬이나 S컬 중에 하나를 해보고 싶습니다. 욕망뿐입니다. 그래서 네. 머리 숱이 많다는 것도 굉장한 부자에 속합니다. 부자. 그래서 이 숱이 많으신데요, 지금 원장님께서도. 자, 여성들은 또 머리에 민감하지요. 네. 손질 하시다가 혹시 실수하신 적이 있으셔요? 손질하면서 실수한 건 별로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반복을 꾸준하게 해왔고 지금도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시고? 네, 근데 이제 단 실수라고 하다가 보면 제가 이제 염색 손님을 했는데 이제 염색 손님이 오시면 가운을 입고 커트볼을 하고 작업을 시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샴푸 도중에 이물질이 조금 묻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까다롭게도 옷을 배상해달라고 해서 배상해준 적이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미용 일을 하시다 보면은 늘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다 보니까 늘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꾸준한 노력과 저희 스승님이신 국제 트레이너 한미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꾸준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이제 셰프 계통이나 헤어 계통으로 많이
진출하려고 합니다. 네. 아, 그쪽으로 진출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미용은 특별한 여건은 없다고 봅니다. 누구나 초등학생도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고 뭐 학력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용은 정말로 힘듭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되고 때로는 식사를 걸려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인내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내력 없이는 인내력이 첫째고 일단은 인내력과 꾸준한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젊은 친구들이 슬럼프에 극복을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보고 성공하려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미래를 보면서 상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미용을 웃으면서 하라고 저는 시킵니다. 그래 좋은 말씀이시고, 네 지금 미용사회 중앙회 네. 기술 강사이시단 말이죠. 네. 네, 그곳에서는 뭘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중앙회 기술 강사는 일단 세미나가 주 요건입니다.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뭐 중앙회 기술 강사는 너는 뭐 폰만 해라 그런 게 없이 전체적으로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업스타일은 업스타일 다 누구나 어떤 강사님들 뭐 펌이든 염색이든 어느 지역에서 펌으로 와 그러면 펌으로 가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업스타일이다 하면은 업스타일을 가서 그냥 무조건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방만 들고 나가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보면 이제 행복했던 일은 한 1년 전에 제가 업스타일을 어느 지역에 가서 했는데 그 원장님께서 그때 그 작품이 너무너무 마음에가 들었다. 자기 따님을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손수 자기가 머리를 올려주겠다고 그 말을 했을 때 정말 강사님들이라고 하면 그럴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그렇죠. 정말 아주 그냥 업스타일 멋지게 하셨군요. 자, 그럴 때 바로 이제 보람을 느끼시겠네요. 네네. 네, 보람을 느끼시고 요즘에 대기업에서도 골목 상권, 빵업계에 진출했다시피 헤어 쪽에도 눈독을 두는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실정은? 네. 지금은 아직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류된 상태이고 만약에 진입을 한다 하면 우리 중앙회와 도지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 미용인 90만 미용인들이 협력해서 막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막 피켓 들고 네네. 안돼 물러가소서 뭐 네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삭발을 하라고 하면 저는 삭발할 자신이 있습니다. 야, 그럴 삭발까지. 정도로, 이야, 대단하시죠. 뭐 엄청나십니다. 엄청나죠. 네. 아주 이렇게 뵈면은 참 성품이 온유해 보이시고 참 아름다우신데 혹시 남성분들 고객분들한테 데이트 신청 받으신 적 있으신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히 말하자면 신청은 받은 적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저희 샵에서도 남성 고객님하고는 차 한 잔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고객은 고객이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야, 그때 커피가 좀 떨어져서 그랬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지요. 네. 네. 지난번 그 연설 때문에 참 애쓰셨고, 그때 잠깐 뵀더니 아드님이 또 아주
미남이시더라고요. 아,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어머님 말씀에 좀 이렇게 순종합니까? 아, 네. 근데 때로는 젊은 친구하고 이제 엄마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신세대, 구세대를 찾고 있습니다. 신세대, 구세대라고 조금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세대 차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고려대에서 이제 명강사 과정도 하셨고 요번에 또 웃음 과정도 이제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과정을 비교해 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뭘 느끼셨습니까? 아, 저는 일단 먼저 민영호 교수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품에서는 좋은 목소리와 목소리 만드는 법과 복식 호흡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걸 배웠습니다. 지금 역시 저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책을 큰 소리로 읽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웃음에서는 제가 웃음이 별로 어느 순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 소개를 할 때 미용인이 웃음이 인색하다. 그래서 웃음을 찾기 위해서 제가 나왔다고 거기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서 뭐 15초만 박장대소로 웃으면 건강하게 뭐 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것보다도 제가 지금 사는데 웃음과 미소와 행복을 거기서 되찾은 것 같아서 우울증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 뭐 미용인이 무슨 우울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어느 순간 병원을 갔더니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보라는 그런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TV를 보던 저는 우울한 것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냥 웃고 행복하게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살고 있습니다. 그러셨네. 그렇죠. 이제 서비스 계통에 계속 계시다 보면은 손님들 비유 맞출라 뭐 하실라 또 매출 신경 쓰실라 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자영업 뭐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 쉴 때 쉬지도 못하고. 자, 그 과정에서도 늘 원장으로서 또 품위를 유지하셔야 되고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뇌스럽기도 하고 압박으로 느꼈을 것도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웃음이라는 것을 우리 또 고대 오셔가지고 웃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쑥스럽죠? 네. 좀 바보 같고 미친 사람들 같기도 하고 왜 저렇게 웃지? 웃을 일도 아닌데 그런데 하고 웃다 보니까 무언가 묘하게 분위기가 바뀌죠. 네네. 야, 그래서 웃음이 참 마술이다. 웃음은 제2의 신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의 신이 바로 웃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고객님이나 옆에 동료들한테 웃음 치료는 한 번씩 가봐야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이제 이발소 가게 되면은 그 이발소 사장님들 머리는 스스로 깎나 누가 깎아주나 궁금하더라고요. 원장님 머리는 어떻게 손질하십니까? 저 머리는 긴 머리 때는 제가 긴 머리 하다가 잘랐습니다. 긴 머리 할 때는 제가 까다로워서 저희 아들한테도 맡기지 않고 그냥 손수 머리 자르고 손수 제가 드라이를 매일같이 세팅을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짧다가 보니까 또 직원들도 있는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커트는 직원들이 자르고 드라이는 제가 날마당 하고 있습니다. 컷은 직원들께서 해주시고 드라이는 또 선수하시고. 네. 저도 이제 가끔 염색을 합니다만은
연식이 쪼까 있다 보니까 염색하면은 좋은 점도 있더라고. 머리가 두꺼워지더라고. 힘이 생겨, 힘이 생겨서 굉장히 또 가는 모발은 유리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염색약이 독하다고 하니까 자주 하면 손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네. 어떤가요? 네. 염색을 자주 하다가 보면 손상도는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염색하기 전에 저희가 영양을 줘가면서 염색을 하신다면 그렇게 손상되지는 덜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꾸준한 영양 관리를 해주신다면 손상도는 줄어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염색하시면 두꺼워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말은 손상이 안 됐을 때 두꺼워지는 것이지 손상도는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뭐 해나 염색이 아니기 때문에 손상도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어찌됐거나 머릿결이 좀 두꺼워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해나 이제, 염색은 응? 두꺼워져요. 옷을 하나 입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기도 나고 천연 해나는 괜찮습니다. 직묘로 짝짝 펴져서 일단은 머릿결이 되게 두껍다는 느낌이 받을 겁니다. 오징어 먹물 염색약도 있습니까? 네네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거는? 오징어 먹물도 완전 100% 오징어 먹물이 아니기 때문에 색소를 첨가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징어 먹물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야, 또 23년 동안 하시다 보면은, 참, 진상, 정말, 안 왔으면 좋겠는데, 2, 3개월마다 또 와. 야, 제발 좀 어디 또, 예. 요번에는 안 오겠지 했는데 또 왔단 말이죠. 그럴 경우 좀 어떠시던가요? 저는 고객님을 대할 때요. 저는 직원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직원이 힘들게 할수록 더 한 번 더 웃어줘라. 더 잘해라. 간슬개는 집에다 빼놓고 출근을 하라고 저는 교육을 시킵니다. 이야.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트집을 잡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팬이 돼서 더더욱 잘하게 되더라고요. 본인도 그 성격을, 본인의 성격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씩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멋진 말씀이시네. 그래서 간슬개를 집에다 두고 와라.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할 때는 아드님의 간이 있나 제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5월이 이제 끝자락인데요. 소득세 신고도 있고 매우 바쁘실 겁니다. 6월 달은 어떤 설렘으로 맞이하시고 싶으신지요? 6월 달은 일단 제가 지금 웃음 치료 수료를 하고요. 또 연달아서 그 시간대에 무슨 과목이 들어올까 그런 설렘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그 과정 때 이제 또 동국대 프로 명강사 과정이 오픈이 되고 고려대는 또 이제 명품 명강사 과정이 오픈이 되고 우리 또 종로이 한국스피치센터는 인성지도사 1급이 오픈이 됩니다. 인성지도사. 그래서 뭐 계속해서 신규들이 오픈이 있으니까 쭉 꾸준하게 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 어떤 말씀하시기를 목요일이 되면 금요일 학습 고대 갈 시간이 그리워진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사실이었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만 되면 설레이고 오늘은 가서 어떤 웃음을 어떤 걸 배우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설레임을 같이 동반하여 전철을 타고 1시간 40분을 전철을 타고 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자리를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이 서서 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네, 참 그렇죠. 그렇게 앉지도 못하시고 1시간 40분 동안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이 달라지셨는데 특히 달라지신 부분 한두 가지만 네, 꼽는다면요. 첫째 달라졌다는 것은 제가 일단은 웃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하면 전에는 얼굴 색에서 변해서 기분이 나는 안 좋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래? 스마일이란 그걸 달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 또 그리고 웃음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일단은 웃다가 보니까 건강도 되찾게 된 것 같습니다. 끝이에요? 네. 네.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또 도전해보고 싶은 새로운 분야가 있다면요.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늦은 나이에 대학도 졸업을 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어느 분야가 됐든 간에 꾸준히 도전해보고 싶고요. 일단은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과 오늘 또 이제 올해 끝주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피치. 이곳은 민영욱의 명품 스피치 코너입니다. 널리 알려주시고요. 한국 5천만 국민이 스피치를 잘하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의 스피치에 응원을 보태겠습니다. 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작은 권력입니다. 말은 여러분의 보좌관입니다. 명품 가방 하나 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으나 여러분의 언변 능력을 갖춘다는 것, 언어의 품격과 언어의 카리스마를 완성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끝나시고 바로 발성 훈련하시고 발음 훈련하시고 아이 컨택 훈련하시고 목소리 훈련하시고 3분 스피치 훈련하시고 인터뷰 기법 스피치 훈련하시고 무대에서 울렁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반드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저를 만날 때 또 이런 제가 실력을 쌓습니다. 저도 그곳 공감방송에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소심한 사람, 네, 저도 예전에 참 소심했습니다만은 소심한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나에 대한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사는 것 당당해져야 되고 자신 있게 살아야 되고 용기 있게 살아야 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용기, 마음의 근력을 쌓는 일이 더 시급할 겁니다. 우리 20대들한테도 공부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용기 있게 살아라. 의협심 가지고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내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품 스피치 코너의 PD 겸 진행자 민영욱이었습니다.